자, 이제 슬슬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좀 좁은 데로 이사 왔죠. 그죠? 그래서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최대한 조금 환기도 많이 시키고 좀 에어컨도 가끔 이렇게 빵빵하게 좀 틀고 해가지고 최대한 조금 공기는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게요. 그쵸? 자, 오늘 잠깐만 우리 그 강의 계획서 좀 볼까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는요. 자, 자,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여기 진도표 좀 볼까요? 진도표 보시면요. 총 6회 중에서요. 1, 2, 3, 4회만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됐어요? 해당 범위 내에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 1, 2, 3, 4회, 이 4회 동안에는 강평을 뭘 할 거냐? 오늘은 이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머지 제가 목차랑 키워드만 추려놓은 거, 서브노트를 목차하고 키워드만 추려놨어요. 이거를 오늘 안 나가지만 다음 주부터 총 2, 3, 4회는 서브노트 목차 키워드집만 보면서 저희 계속 뭐 할 겁니까? 최종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다음 주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녹음하실 분은 다음 주에 녹음하세요. 됐어요? 왜냐면 갑자기 획기적이죠. 강사가 녹음을 하라고? 그죠? 안 팔면 돼요. 안 팔면 돼요. 팔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죠? 녹음하실 분은 핸드폰에 녹음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서브노트 들고 다니면서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 귀에 끼고 다니세요. 아셨죠? 서브노트 목차하고 키워드를 제가 그냥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목차하고 키워드집을 보고 제 목소리만 계속 들으라는 말이에요. 징그럽죠? 자, 제 목소리만 계속 들으시면서 목차하고 키워드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하세요. 됐죠? 이게 총 2, 3, 4회. 됐어요? 3번 동안 우리가 끝낼 거고 그러면 선생님 5, 6회 때는 뭐 할 거예요? 5, 6회 때는 뭐 할 것 같아요? 연습 문제집이에요. 됐어요? 5, 6회 때는 대부분 추가된 문제들도 다 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들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제가 목차하고 키워드집을 드리면 이제 5, 6회 2번 동안은 계속 뭐 할 거예요? 연습 문제집 목차하고 키워드 보면서 제가 쭉 말로 어떻게 한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그 목차하고 키워드집만 갖고 다니고 제 목소리 계속 들으면서 그거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거 계속 뭐만 하면 됩니까? 연상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목차하고 키워드 점점 암기가 좀 돼갔으면 좋겠고 일단은 딱 손보다 머릿속에 먼저 내용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됐죠? 시각적인 거 그리고 청각적인 거 다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최종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목차 키워드집 쭉 보면서 조금 이제 찍기가 들어가죠. 그쵸? 여기는 여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단 그거부터 막 우선적으로 외우는 건 오케이지만 그것만 보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쵸? 그래서 1회부터 4회까지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체크해 준 것은 5, 6회 때 정범위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실 때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정리하는 형태로 좀 모의고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지사항은 그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공지사항은 뭐냐면 그 옆쪽 한번 볼까요? 옆쪽에서 8번 목차 가십니다. 자, 답안 면담 이렇게 나와 있죠? 매주 있어요. 그죠? 매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우리가 인사만 해가지고 이제 140, 5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경조도 하잖아요. 근데 경조도 140, 50이래요. 그렇죠? 그럼 합치면은 제가 거의 300명 가까이를 채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점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하고 그 다음에 채점자 두 분 하고 같이 나눠서 할 거예요. 됐나요? 자, 나눠서 할 건데 그렇다면 저한테 채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최대한 면담 시간은 매주 이렇게 조금 해놨고요. 다음 주부터 당장 채점된 답안지가 나가면서 뒤에 면담 신청서가 붙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답안지 첨삭받은 거 쭉 보시고 여기는 왜 이렇게 첨삭을 받은 거지? 내가 여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것들 아니면 질문사항들 다 들고 오세요. 신청서에 쓰세요. 아셨죠? 뭐 물론 답안 면담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질문도 되고 아니면 수험생활 관련해가지고 좀 고민 있거나 의논해야 될 일이 있다면 편안하게 매주 오셔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의무는 아니고 사실 선택적 사항이에요. 여러분 조금 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시간 빼기 힘들어요 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매주 있으니까 매주 신청
신청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그 일자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4일, 7월 1일, 7월 8일 이렇게 하면서 매주 있는데 선생님 왜 오전이죠? 저는 오전에 시간이 안 됩니다. 전 저녁에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개인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쵸? 이런 분들은 일단은 저랑 의논을 하시는데 사실 그 뭐죠? 이 시간 안에 해주시면은 너무 저는 고맙기는 해요. 저는 너무 고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랑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이 안에 안 되시면요. 꼭 받아야 되고 꼭 필요한데 이 시간이 나는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정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오늘은 이슈 정리하는 날이고 이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했습니까? 서브노트에 제가 정리 안 해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막 처리하는 게 엄청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빨리 보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간 거 잠깐만 그 이슈 쪽 정리된 거 보시면요. 목차하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위주로만 즉 답안지에 옮길 문장 위주로만 제가 줄여놨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되게 빨리 보실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목차 전체가 한눈에 보여요. 됐나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자, 이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중요도 체크를 조금 전체 내용 돌린 다음에 돌아와서 중요도 체크를 조금 할게요. 됐나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 문제는 몇 번이 됩니까? 57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감사라는 형태로 이슈 정리를 했었죠. 인사감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나온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차원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BC급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제가 ABC급으로 나누지는 않는데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뭡니까? B와 C 사이입니다. 됐나요? 자, 그 B에서 C 뭐 이렇게 쓰나요? B뿔을 아니면 C뿔 이렇게 써야 되나? 그죠? 자, B하고 C 사이긴 합니다. 근데 한 번쯤은 그냥 내용을 조금 가볍게 봐주세요. 특히나 감사의 유형 쪽이요. 됐나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기업의 효율성을 감사하는 기법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 효율성을 감사하는 기법 역시도 함께 추가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저희 쭉 같이 보면서요. 자, 키워드하고 목차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쪽 가시면 문제 57번 인사감사의 필요성과 유형이라고 해서 25점짜리 단문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인적자원의 통제로서 인사감사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 자체 역시도 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계획, 실행, 통제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인사감사라는 것은 계획, 실행, 통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어디에 해당한다? 인적자원 관리 통제에 해당을 한다. 자,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 통제의 개념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계획된 목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된 목표의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자, 목표 그리고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 실제와의 차이를 측정 이렇게 돼 있죠. 실제와의 차이를 측정, 평가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를 수정, 보완 하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관리의 통제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적자원 관리 통제에서 가장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이자 수단이 바로 뭐가 된다? 인사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이픈에 인사감사 소개가 들어오고 개념 정의가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도 똑같이 인사감사란 인적자원 관리의 목적 동그라미 확인, 평가, 개선입니다. 됐나요? 단순히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번 활동에 뭐합니까? 그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이 순환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인사감사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해서 이것은 목차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는 인력관리 정책의 개선과 효과성 평가라고 되어 있죠. 딱히 아래 설명 뭐합니까? 붙일 필요 없어요. 이해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자, 효과성을 평가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를 본다. 맞나요? 그런데 이 개선이라는 거는 또 뭐라 그랬죠? 이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번 활동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목차만 보고 아래 설명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2번 목차 가시면 노사 이해관계 조정과 인간관계 회복의 실적 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인사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목적이라는 것, 즉 조직의 목적을 평가하게 되는데 다양한 조직 목적 중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달성했는지를 우리가 인사감사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사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회적 효율성 달성 여부 결과를 다시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에 인간성 회복의 기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여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리적 인사정책의 수립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자기 반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과거, 현재 감사를 통해 자기 반성을 하고 이를 어디로 연결합니까? 개선 활동으로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사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된다라는 제목이 잡힌 거죠. 자, 4번 목차 가시면 인적 자원 관리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차피 1번 목차와 중복되기 때문에 1번 목차에서 해당 내용 서술했으면 생략 X 지워버려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가시겠습니다. 인사감사의 형태다라고 해서 이제 인사감사의 형태를 저희는 단순히 효율성 감사 측면에서만 형태 정리를 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옆단, 즉 오른쪽 단으로 가시면 사회성 감사 역시도 저희가 함께 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자, 먼저 효율성 감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감사 유형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줄 인사 효율성 목표의 달성 정도 거기에 밑줄을 해주시고 효율성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체계적, 포괄적, 정기적 거기에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맨 아랫줄 가시면 운영과 회계 기준을 비교합니다. 운영의 밑줄, 회계 기준의 밑줄. 됐나요? 자, 그래서 그 회계 기준에 얼만큼 인사관리 활동 자체가 미달했느냐, 아니면 그 회계 기준을 충족했느냐, 이것을 평가한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가시면요. 자, 인사 효율성 감사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차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인적 자원 관리의 자료와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 끝에 가십니다. 자, 오류의 시정과 예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류의 시정 밑줄. 다음에 인사정책의 원활한 수행평가라고 되어 있죠. 수행평가에만 밑줄. 그리고 특별한 영역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자, 다양한 회계 기준이 존재할 거예요. 다양한 회계 기준 중에서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가시면 4번 동그라미 조직 전체의 유효성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몇 가지 좀 추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태율, 이동률, 사기 지표, 개발 정도, 기술 수준,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됐죠? 자, 옆 페이지 가보면 이제 5번 동그라미로 목표 기대 성과의 표준과 실제 비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제목만 봐도 아실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기대했던 목표 수준 또는 기대했던 성과 수준을 실제로 달성했는지 자체를 양자 비교를 통해서 파악한다라는 내용으로만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에 인사정책의 유효성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비용 수익 분석의 체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감사의 형태라고 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일단은 대상에 밑줄 해놓고 전사, 본사, 사업소. 됐나요? 다음에 주체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내부, 외부, 합동. 이거 정의 못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음에 3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시기. 밑줄 해주시고 정기, 비정기의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다양한 감사 형태가 있지만 결국 ABC 감사가 가장 중요한 감사 형태의 기법이 될 겁니다. 자, ABC 감사 같은 경우에 A 감사는 경영에다가 밑줄, B 감사는 경제, 버짓, 예산이죠. 예산, C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효과에 밑줄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A 감사, B 감사, C 감사로 끝나는 것으로 인사감사 활동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C 감사 이후에 다시 뭐합니까? 순환 과정을 거쳐 A 감사로 돌아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순환 과정을 거치는 이 인사감사의 프로세스가 특징입니다. 밑줄 하나 해주십시오. 다음에 인사 효율성 감사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나 결국 요지는 뭐냐면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거기 하나에만 밑줄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게다가 로마자 3번에 가시면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선 부서의 의견이 인사 전략이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기저하 저항이 일어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인사감사는 단순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쵸? 인사감사라는 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있는 종업원이나 관리자와 면담, 인터뷰, 문제조사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다 뭐였어요? 수집을 했는데 이 수집한 결과를 다음번 인사관리 활동의 개선, 반영을 안 해줄 경우에 이런 사기저하 저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사감사는 평가 이후에 다음 활동의 개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개선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었던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반영이 안 됐다, 다음번 활동에. 그 경우를 의미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가시면 이제 사회성 감사라고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의 사회성 감사 역시도 중요한 이제 감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의의에서 첫 번째 줄에 이해 관계자들의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줄에 사회 지표를 개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지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가시면요. 감사의 형태라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 형태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사회적 성과 분석이라는 것과 GRI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사회적 성과라는 것은요. 자, 일단은 어디로 가시느냐. 지역, 국가, 국제 차원 거기에 밑줄을 좀 해주시고 이해관계자들 거기 밑줄. 그 아랫줄에 사회적 성과 분석 밑줄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 예시로 조금 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종업원의 기본 권리의 밑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그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사회적 상황과 이슈를 평가,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평가 결과를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에다가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투명한 경영이라는 것, 투명한 인사관리 활동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GRI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RI는 지속가능의 밑줄을 좀 해주세요. 됐나요? 다음에 좋은 일자리표. 노동관행입니다. 동관행이 아니라 노동관행입니다. 노동관행, 좋은 일자리표, 인권지표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인사감사의 유형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성공방안이 나와 있죠. 성공방안 같은 경우에는 뭐합니까? 사업과의 연관성의 밑줄, 비용과 효익 고려, 비용 효과의 밑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녹음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됐죠? 그래서 한 2배속으로 놓고, 지금도 2배속 같겠지만 2배속으로 놓고 계속 듣고 다니세요. 아셨죠? 계속 듣고 다니세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갑자기 이제 막 녹음기를 꺼낼 수 있는데 팔지만 않으면 될 거예요. 그 개인 계속 듣고 다니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합격하고 나서 여행 갔는데 음악 들으려고 딱 틀었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그 신림동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그죠? 자, 그럴 경우가 약간 부작용이 있으나 그것이 부작용이나 그래도 공부하는 과정에는 이 보이스의 힘이 좀 있더라고요. 시험 볼 때 들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잘하면. 그래서요, 모두 들리진 않을 수 있겠으나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아셨죠? 쑥스럽네요. 내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하다니. 자, 5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의 특징을 설명하고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의 유형별 개념과 효과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HR을 또 내면 글로벌 성애자입니다. 됐어요? 아니 2년 연속으로 글로벌 이슈를 또 내면은 그 뭐 글로벌밖에 없습니까? 글로벌 HR의 중요한 이슈는 맞아요. 최근에 HR 이슈들을 추려보면 글로벌 HR 중요한 이슈는 맞아요. 근데 작년에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러분 가볍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의 특징이라는 것 한번 볼게요.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는 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자, 두 번째 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의에서 두 번째 줄. 자, 인적자원 관리 활동이요. 본국인 밑줄, 현지인 밑줄, 제3국인의 밑줄. 이 세 가지 관리 대상을 뭐합니까? 관리 대상으로 놓고 인적자원 관리 활동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의 특징으로는 일단은 뭡니까? 대상이 3차원으로 나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밑줄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는 현지인, 파견인, 제3국인이 해당이 되는데 각각의 개념 정의를 모르진 않을 겁니다. 국적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지금 개념 정의를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부연 설명으로 와야 되느냐? 현지인을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 그 다음에 본국인을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HR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됐어요? 자, 인사관리는 뭐가 됩니까? 직무를 놓고 이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을 확보하는 활동에서 인사관리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과 그 다음에 본국인 중에서 누가 더 우리가 인력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조직 목적 달성에 있어서 어디가 더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누구를 확보하는지에서부터 인사관리 활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용 시 장단점 비교가 여기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됐나요? 자, 가시면 현지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하이픈 가볼까요? 언어와 가치관 일치라고 돼 있죠? 자, 가치관에만 밑줄을 좀 해두시고요. 문화 쇼크에 밑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하이픈 가시면 이것은 현지인의 단점이죠? 현지인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통제가 어렵다라고 돼 있습니다. 통제에 밑줄 해주시고 본사의 전략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 커뮤니케이션 차질 이렇게 돼 있죠? 자,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견인 같은 경우에도요. 파견인은 두 번째 하이픈 잠깐만 봐주세요. 자, 본사의 의도대로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책임감과 신뢰가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본사의 의도에 밑줄을 좀 쳐주시고 책임 신뢰 밑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교류 활동의 한계 거기에다가만 밑줄 해놓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해외 체재비 거기에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뜻이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확보하여서 뭐합니까? 이 국제인적자원관리 활동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작년 50점짜리 문제 현지인과 본국인의 장단점 기술을 하고 이들에 대한 뭐를 전개하라고 했습니까? 학계 모의방 검토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넓은 시각에만 밑줄, 외부적 요인의 밑줄, 더 큰 위험이라고 돼 있죠? 큰 위험에 밑줄 해놓으시면 이것이 바로 글로벌 HR의 주요 특징이 됩니다. 됐나요? 지금 줄여놓은 수준을 보더라도 다소 많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목차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웬만한 부연 설명 중요한 거는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조금 강약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글로벌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이라고 해서요. 자, 본국 중심 직거나 현지 중심 분거나 세계 중심의 범세계화 전략이라고 돼 있죠. 이제는 조금 크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 문제 하나만으로 글로벌 HR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가시면 본국 중심의 직거나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개념 정의는 아실 겁니다. 자, 본사에서 종업원을 파견한다 이렇게 돼 있죠. 파견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사의 인적 자원 관리 방식 거기에만 밑줄 이것을 그대로 현지 법인에 적용하는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다음에 장단점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노하우 전달 거기에 체크. 본사의 노하우가 현지 법인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부연 설명 붙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첫 번째 줄에 국제화 초기 단계 거기에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본사와 긴밀한 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에만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에 단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첫 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현지인들의 승진 가능성, 자율성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승진 가능성, 자율성, 통제 그 세 글자에만 체크를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현지 중심의 분권화 전략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자, 분권화 전략은 첫 번째 줄에 현지인에게 뭐 합니까? 위임이라는 걸 합니다. 즉 인사관리와 관련된 모든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것을 현지인에게 위임하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지인에게 위임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장점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점으로는 반대예요. 지금 본국 중심의 직권화 전략의 장점이 여기선 단점으로 본국 중심 직권화 전략의 단점이 여기에선 장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체크를 안 할 거예요. 됐죠? 다음에 세계 중심의 범세계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 무차별적으로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차별 거기에 밑줄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줄 인사정책도 오직 하나의 틀에 의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줄에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사를 똑같이 관리 거기에 밑줄. 다음에 장단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첫 장점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관리가 간편. 그죠? 다음에 단점으로 가시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 줄 가시면 많은 나라의 형편과 맞지 않아서 갈등 이렇게 돼 있죠? 자, 형편의 밑줄, 갈등의 밑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시면 인건비 관리 비용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똑같은 정책을 전 세계에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 수준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의 인건비나 관련된 관리 비용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되나요? 다음 5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이죠.
자, 고령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슈로 놓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50점짜리 문제가 확계보유방 문제, 즉 시스템 구조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2기 마무리할 때는 확계보유방 문제만 이렇게 제가 풀어보게 했지만 확계보유방으로 전체를 물어보기보다는 만약에 올해 이슈가 나온다면요.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관리 활동을 찝어서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고령 인력에 대한 보상제도. 그래서요. 확계보유방 모두 검토하라는 형태로 나오기에는 작년에 50점짜리 문제가 확계보유방 문제였기 때문에 또 똑같이 그런 시스템 구조 설계를 또다시 똑같이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 인력이나 여성 그리고 비정규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관리 활동, 특정 인사관리 기능 활동과 연계시켜서 문제 낼 거예요. 됐어요? 미리 사전에 예고했습니다. 자, 고령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보상이기 때문에 이 보상제도와 관련해서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 파트 들어가서 내용 정리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서 내용 정리해 주세요. 됐나요? 자, 여성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 활동하고 제가 연계해서 낼 것 같아요? 개발, 유리천장. 됐어요? 이렇게 특정 기능 활동하고 연계해서 낼 거예요.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인력. 자, 특정 기능 활동과 연계를 해서 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기능 활동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지 전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배경 지식이나 기초 지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